모시겠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괄 수석 부회장 서성교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리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윤리위원회 전 위원장 윤영수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가까이 대시고요. 예. 이번에 그 고국을 방문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부회장님? 예.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현재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3박 4일로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인 회장님들을 초청하셨고 네. 또 미주에 있는 회장님들을 많이 초청을 받으셔 오셨어요. 네.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들 들어와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나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알리고 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왔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동포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동포재단. 제일동포재단이요. 예.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자죠. 네. 근데 작년 11월 달에 네. 이분이 그 전직 그 비서관을 데리고 네. 같이 미주 지역에 와서 네.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예, 했습니다. 어떤 짓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그분이 과거에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에 호남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네. 한인회장 대회 때 오는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그 서베이를 해가지고 네. 총회 전에 2, 3일씩 자기가 호텔을 정해놓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 김성곤이라는 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의원을 지냈는데 그 동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쭉 봐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집단에는 이 재외동포들 중에서 이른바 좌파 커넥션을 제법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자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 재외동포 사회를 좌파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총련 이름을 도용해서, 네. 총연합회. 총연합회 이름을 도용해서 네. 두 사람을 선별을 해서 네. 총련 회장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완전히 좌경 세력이죠. 그러면 지금 미주 총연합회는 두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까? 현재 상태는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돼버린 것이죠. 지금 두 분은 원래 총연합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정통이고. 김성곤이가 엉뚱한 둘이를 내세워서 새로 총연합회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상황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예. 사실 미국 행정 명령으로 저희가 만나지도 못하고 네. 어떤 미팅도 못하고 사실 네, 많이 네. 힘들었죠. 예. 한국이나 미국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28대, 지금은 현재는 29대입니다만은 28대 회장님께서 또 한 8개월 동안 네. 또 병고로 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뭐 회칙이 뭐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난 58년 동안 지금 28 곱하기 2니까 56년 이제 7년 동안 계속 존속해 오던 회칙이 있습니다. 네네. 워낙 저희가 50개 주를 커버하고 뭐 수천 명의 한인 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여러 회장님들을 전직 회장님 거치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네. 그 회칙으로 사실 이 총련을 그럽니다. 총연합회를 줄여서 총련의 모든 행정과 사무와 이제 행사를 주관해 왔어요. 네. 근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임기가 이제 좀
길어진 거죠. 왜냐 아무 미팅을 못 하니까 네. 총회를 해서 뭐 새 네, 회장을 예. 뽑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소위 인정받지 못한 총회를 2번이나 가졌어요. 네. 그분들이. 예, 김성곤이가 주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김성곤 이사장이 주도를 했다 안 했다 그건 증거는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 우리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추정하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한 군데에서 워싱턴에서 총회를 하고 한 회장이 생기고 또 덴버에서 또 회장이 생기고 그럼 2회장이 생기는데 또 28대 총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3개 한꺼번에 예.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교포 사회, 동포 사회가 심각하게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 김성곤이가 최 판단을 할 때는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을 대비해서 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사전 작전을 해서 네. 자광 세력들이 그걸 완전히 잡아서 네. 네. 미주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 이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도 아니고 해외 동포까지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재동포 이사장은 김성곤이라는 자가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뭐 인기가 있다고 버틸 건데. 자.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자들이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온갖 짓들을 다 했겠네요. 물론 뭐 그사들은 항상 뭉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미주 지역에서 투표하면 4대 6으로 항상 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항상 이깁니까? 민주당이 이기죠. 미주에서. 미주에서는 예. 이기죠. 그쪽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조직돼 뭉쳐 있으니까 예, 조직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네. 뭐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는 좋겠지만 국내도 아니고 해외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한인대 참석자 오시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 그 고국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게 이 김성곤이라는 자는 정부 기관의 장이니까요. 재외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소를 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저기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호소를 했습니까? 네, 일단 이제 29대 네. 총회가 26일 날 달라서 있었습니다. 네. 28대 회장님이 임하시고 네. 29대 이제 신임 회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고 네. 이제 저희가 그 임원진들이 와서 그 오기 바로 전부터 저희가 이제 새 총회 끝나자마자 네.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의 그 한 처세가 너무 옳지가 않으니까 네. 저희가 벌써 민원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넣었어요. 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속 이제 그 민원을 따라서 계속 이제 들어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네. 민원을 넣은 그분들을 만났죠. 일단 우리 재외 동포 이제 그러니까 해외 동포 그 위원장 되신 김석기 우리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민의힘의 김석기 국민을 사무총장 뵙고 예, 이제 만나봤습니까? 예. 저희가 또 같이 여러 분들 가서 네. 저희가 좀 말씀을 그래서 드렸어요. 지금 미국 미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황당한 일들을 설명을 하셨을 거고.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저쪽 총련이 소위 통합 총련이에요. 그죠? 네. 두 개 총련을 합쳐가지고 소위 통합 총련을 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정통 총련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그쪽은 김성곤 이사장님 어떤 개인적인 뭐 관계 때문에 만든 거고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그를 이제 불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의 이제 권리죠 사실. 네. 미주총연합회가 이제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데 네. 그 비영리 단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못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정부에 등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 회칙을 완전히 벗어난 예.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등록된 그 회칙대로 한 총련이 버젓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 정통성을 가진 그 두 분이 속해 있는 그 총련이 여전히 있는데 이 김성곤이라는 자가 뒤에서 뭐 이렇게 지휘를 해서 엉뚱한 총련을 만들어서 지금 교포 사회가 분열됐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정통성 있는 이 총련을 계속해서 정통성을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신 겁니까? 이런 요구는 이제 간접적인 거예요. 사실 그 단체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 특정 공무원이 그 개입해서 우리 비영리 단체 미국에서 활동 있는 네. 하고 있는 단체를 자꾸 이제 영어로 모니플레이 하는 거죠. 자꾸 네. 좌지우지하는 건 네, 저희가 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 그걸 저희가 그걸 김성곤이가 손떼게 해라.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제기하든지 예, 어떤 알겠어요. 뭐 정부에서 그걸 해야 돼. 저희는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 김석기 사무총장한테 그런 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다른 분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뭐 대통령 면담을 지금 신청했습니까? 저희는 뭐 물론 대통령님을 면담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네, 지금 국내 사정이 네, 뭐 아시는 대로 뭐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에 눌려가지고 네, 할 말도 못하고 네, 뭐 이런 마당에 네, 네, 우리가 국가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만을 원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첫째로는 문제를 일으킨 김성곤이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예, 김성건이를 잘라라. 잘라라. 예, 그런 좌경 세력이 국내도 아니고 미국에까지 와서 네, 동포사회에 그게 첫 번째 요구고요. 그게 첫 번째 네. 요구입니다. 네, 당장 내리도 잘라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는요. 예, 그리고 나면 위주 청년 문제는 우리가 자체 내서 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뭐 미주 청년은 정부가 만든 기구가 아니고 아니니까. 예, 우리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네. 그런 그 기구니까 네. 김성곤이만 자르고 재외동포재단이 부당하게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포 사회는 총련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면담은 하면 좋지만 지금 뭐 저 면담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재외동포청 신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지금 그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자루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문제를 다룰 정부 부서도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호소하려면 또 재외동포들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려면 대통령한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걸 다루는 정부 부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못 만나도 대통령실에다가 어쨌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대통령한테 알려달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부 이제 회장님들은 그리고 민원을 접수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아마 소명을 하라고 아마 열도 간거로 제가 네, 이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과정인데 네,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오늘까지. 그래요? 예, 예.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분들 다 만나서 설명도 드렸고 예, 민원 것도 서면으로 제출됐고 네. 돼야 될 부서에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은 뭐 만나지 못하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또는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누가 만나거나 만나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뭐 그걸 그냥 서류로만 접수하는 거는 아니 사실 그 부연 설명을 이제 조금 하려고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한 분들은 계십니다. 네, 어떤 예, 예. 분들을 초청했습니까?
그런 담당을 하는 그 명함을 제가 봐야 되는데 예, 좀 예, 알겠습니다. 첨밴 어쨌든 분들이 대통령실에다가도 설명을 이제 했다는 그 거죠. 담당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저희가 make sure 해서. 김석기 정책위 저 사무총장하고 만날 때 같이 만나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총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뭐 답변이나 들었습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는 뭐 사실 저희들이 개입할 그 계제가 아니고 네, 국내 문제는 국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가 지금 확실하게 그런 그 팩트를 저희들에게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첫째는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자체가 정리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네. 말씀은 아주 뭐 분명해요. 네. 김성근님부터 잘라라. 나머지는 그렇죠. 우리가 해결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잘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요구를 김석기 총장한테도 했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럼 김석기 총장이 자르겠다고 답변해 주던가요? 자른다는 답변은 못하지요, 그분도. 아니 왜 못합니까? 집권당 사무총장이 그 정도 답변도 못해서야.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거는 시간은 걸리지만 처리하겠다든지 뭔가 그런 의지는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그런 의지를 뭐 저희한테 뭐 답을 하신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29대 취임식 할 때 네, 취임의 축사는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간접적인 건지 뭐 그거는 저는 어떻게 풀이를 할지 지금 모르겠지만 저 김성건이가 만든 그 연합회 말고 지금 정통성 있는 지금, 이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29대 29대 새 회장 26일 날 9월 예. 26일 날 저희가 이제 총회에서 예. 이임식 28대 이임식 29대 취임식 취임식 하는데 그 취임식에 축사는 보내준다. 축사를 벌써 보내주셨어요 비디오로. 아니 그래서- 정치인이 축사 보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법을 고치라거나 법을 만들라 그러면 저 칼자루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걸 집권당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참아 달라든지 이런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집권당 사무총장입니까? 물론 뭐 그런 대답은 저희가 받았지요. 그러니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네, 그런 예, 이제 축사만 그런-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어느- 대답 안 했을 리가 네, 있나요? 어느 정도 예.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달라.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뭐 미주 지역에 살지만 뭐 다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네, 뭔가 이 나라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얘기가 예, 조금만 좀 시간을 두고 예, 정리하면은 네, 그쪽에서도 물론 김성건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 하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겠나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나라 제외 교포 사회에서 없어난 법이 없잖아요. 미주가 그렇다면 일본, 유럽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로 짐작이 돼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두 분 마무리 말씀 듣겠는데요. 뭐 저희 고성호 TV는 뭐 자유파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도 참고를 한다고 하니까 직접 만나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 못 하시더라도 저희 고성국 TV를 통해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원하고 있는 거, 요구하고 싶은 거를 저 마무리 인사 말씀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두 분이 충분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윤영수 전 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저쪽에서 사실법적으로는 이제 저희 이름을 토용해서 만든 단체인데 네, 제가 윤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금 회장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제가 영구 제명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영구 제명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김성건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분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당에서 있는 의원님들은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네. 그런 거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으면 그분들은 무엇을 듣고 있는 건지 네. 아주 그냥 통곡을 할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외에서 참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도 과거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라가 발전이 되고 좋아지지는 않고 이건 무슨 북한을 자꾸 옮겨오는 것 같은 필링을 느낀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좀 국민들한테 이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왜 민주당에서는 그냥 내가 보면은 아닌 법도 그냥 법이라고 우기고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재판하는 대법원장들까지 썩은 문드러지는 나라가 돼가는데 정권을 잡은 당에서 이게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에 말문이 터지셨네. 충분히 선생님 뜻이 네. 잘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총괄수석 부회장 서성교 부회장님. 예. 저희가 미주 총련이 포커스를 해야 될 게 사실은 한국보다는 미국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세금을 내고 그 자녀들 키우고 하는데 미주 총련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 회장님들께서 요번 29대부터는 제발 세대 교체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 정명훈 총련 회장님께서도 1.5세시고 저 역시 12살의 미국 이민간 1.5세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또 이사장까지 전부 다 1.5세로 지금 이루어진 집행부예요. 네. 그게 이제 전직 총련 회장님들께서 바라시고 염원하시던 집행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이 이제 리크루트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회칙에 있는 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인권과 또 정치적 그 성향을 높이자. 그러려면 저희가 미국에서 투표도 해야 되고 미국에 또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네. 또 한인 후세들에게 한 혈통이나 또 문화나 좋은 문화 이런 걸 가르쳐야 될 게 사실 네. 저희 총련의 임무예요. 그리고 또 말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voice for voiceless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총련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사실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거 개입을 하시면 저가 일을 못 합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할 일도 너무 많아요. 네. 괜히 이런 데 시간 쪼개가지고 선배님 진짜 같은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같이 사실은. 네. 오시고 저희 같은 사람도 현역인데 네. 이런데 와가지고 일주일, 2주일씩 그걸 해결하려고 와서 만나고 또 민원을 넣고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못하고 설명한다는 게 사실 웨이스팅 타임이에요. 저희 미국에서도 저희가 한국에 일이 있으면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서 또 한국을 위하는 포럼도 하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제발 저에게 바라기는 네. 한국 정부에서 어떤 특정 어느 공무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우리 미주 한인 총련을 또 응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개인적인 그거로 이용하시는 건 상당히 사실 불쾌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와서 그냥 잠깐 짧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건이 같이 정치적으로 교포 사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을 좀 막아달라. 예.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